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검사 대비 확진율이 3%대 미만으로 내려갔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도 다음 주 방역 단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추가 확진자 감소 여부가 관건입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확진율은 2.8%, 팬데믹 사태 이후 처음으로 3%대 미만에 진입했습니다. 지역별 감염자 수치 역시 줄어든 모습입니다. 어제 집계된 LA 카운티의 확진자는 652명, 사망자는 16명입니다. 보다 상황이 나은 오렌지 카운티의 확진자는 오늘 181명, 사망자는 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매주 화요일마다 확진자 수 통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안전등급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단계 완화에 따라 경제 재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다음 주 LA 카운티는 보라 등급에서 적색 등급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적색 등급에 머물러 있는 오렌지 카운티는 주황 등급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확진자 판정 비율과 인구 10만 명당 1일 신규 감염자 비율을 두고 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최근 확진자 판정 비율이 2%에서 4.9% 사이, 신규 감염자 비율은 1%에서 3.9%대로 오가며 안정적인 모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지역별 등급이 하향될 경우 LA 카운티는 정원의 25% 내에서 실내 영업이 가능해지며 오렌지 카운티는 현재의 2배이자 정원의 절반인 50%로 입장 가능 인원이 늘어납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확진자 판정 비율과 신규 감염자 비율이 이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민주당의 반발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안에 연방 대법관을 지명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여성 후보를 중심으로 면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부터 차기 연방대법관 후보자 면담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5명의 여성 후보자로 이미 압축된 가운데 2명이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I have one or two that I think they're all outstanding, but I have one or two that I have in mind. Yeah. 현재 거론되는 2명의 유력 후보는 에이미 코니 베럿 그리고 바바라 라고와 순회법원 판사입니다. 어제 백악관에서 처음으로 면담을 가진 후보자는 베럿 판사인데 현재 보수 진영이 차기 대법관으로 가장 선호하는 인물입니다. 뚜렷한 보수 성향의 인물로 2018년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의 후임자로 고려할 당시 보수 진영이 가장 선호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유세차로 플로리다주를 방문할 때 이순희인 라고아 판사도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고아 판사는 라틴계 플로리다 출신으로 이번 대선에서 라틴계와 최대 경합주인 플로리다 유권자의 표심을 끌 수 있다는 점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6일까지 최종 지명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에 대한 상원의 인준 표결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이 대법관 후임을 대선 전에 임명하는 방안에 잇따라 찬성표를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로 꼽히는 밋 롬니 상원 의원도 해당 절차에 동의한다는 뜻을 표했습니다. 상원에서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지만 현재까지 나온 반대표는 2표. 공화당 의원 1명이 반대표에 가세하고 민주당이 모두 반대하지 않는 한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 인준 발표는 순조로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미국 경제정책의 양대 수장인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각종 정부 지원 효과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새로운 재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무누신 장관과 파월 의장은 오늘 연방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긍정적 신호를 피력하면서 다만 여전히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미 역사상 어떤 위기보다 가장 빠른 회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분기 소매 판매, 주택 판매, 제조업 성장, 기업 활동 증가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추가 지원 패키지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We continue to work with Congress on a bipartisan basis to pass a Phase 4 relief program. I believe a targeted package is still needed and the administration is ready to reach a bipartisan agreement. 파월 의장은 문우신 장관보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불확실성에 주목했습니다. 경제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고용과 경제 활동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 한참 못 미치고 있고 앞으로의 길은 매우 불확실하며 바이러스 통제와 정부의 정책 조치가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 full recovery is likely to come only when people are confident that it is safe to re-engage in a broad range of activities.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은 일부 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의회는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 후임 인준에 충돌하고 있습니다. 문우신 장관은 PPP 지원 강화를 위해 단독 입법을 지지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고 파월 의장은 재정 부양책과 통화 정책을 지속한다면 경제 회복은 더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일명 다크웹 등을 통해 불법 마약을 거래하던 판매상과 구매자들이 연방사법당국에 의해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이른바 토르 브라우저라는 익명의 다크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불법 마약 거래,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부터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까지 수많은 종류의 불법 마약들이 암거래되고 있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의 신원을 알기 힘들고 거래 방식 역시 가상화폐를 사용하다 보니 추적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These darknet marketplaces have grown in popularity at an alarming rate and allow drug traffickers to openly advertise and take orders from anywhere in the world. 이번에 미국과 유럽 수사당국의 공조하에 적발된 불법 마약 사범은 무려 179명. 지난 2019년 독일에서 일명 월스트리트 마켓이라고 불리는 불법 마약 거래소가 적발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펜타닐과 헤로인, 코케인, 엑스타시 등 무려 500kg에 달하는 마약과 현금, 가상화폐도 650만 달러가 압수됐습니다. But one outcome is clear. There will be no safe haven for drug dealing in cyberspace. 미국은 10년 전부터 전 세계 사법당국과 연계해 다크웹을 통한 불법 유통 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는 32개 국가 수사기관과 공조해 아동음란물 소지자 337명을 체포한 바 있으며 이 기간 중에는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했던 한국 국적의 손정우 씨 송환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네일업소들의 실내 영업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보라색 등급에 속해 있는 카운티 내 네일업소들까지 제한적인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마크 갈리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주내 네일 살롱들이 수용 인원 제한 등의 조건 하에 실내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 조건은 바로 공개되지 않았는데 미용실, 이발소와 동일한 조건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발표는 LA 카운티와 같이 보라색 등급에 속해 있는 카운티 내 네일 업소들에도 영업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정부 발표와는 별도로 각 지역 카운티 정부가 최종적으로 영업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앞서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노동절 연휴 이후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추가적인 업종별 실내 영업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이 앞으로 2주간 중단됩니다. 지급 지연 문제와 더불어 꾸준히 거론돼온 시스템 개선을 위한 것인데 이 기간 실업을 하게 되는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EDD가 다음 달 5일까지 2주 동안 재조정 기간을 가질 것이며 이 기간 동안 적체되어 있는 업무 개선과 시스템 결함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특히 낙후된 시스템으로 인해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즉각적으로 실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해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 충원과 소프트웨어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특히 최근 기승을 부리는 신분 도용 사기 행각을 막기 위해 기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신원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온라인 툴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고용개발국은 조정 기간을 거쳐 내년 1월까지 모든 밀린 실업수당 지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